혹시 마음속에서 자꾸 떠오르는 힘든 생각이나 감정 때문에 꼭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지쳐본 적 없으세요? 마치 끝나지도 않을 싸움에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는 그런 기분. 아마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지긋지긋한 전쟁을 멈추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특히 학교 생활처럼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을 때 원치 않는 감정을 억지로 막 떨쳐내려고 애쓰는 거. 이거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이 불안감만 어떻게 좀 없으면 공부에 집중이 될 텐데 하면서 말이죠. 혹시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맞아요. 바로 이 막막한 마음,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 정말 우리한테 익숙한 상황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감정을 다루는 법에 대한 엄청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 정말 신기한데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려고 할 때 딱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떤 감정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마치 용수철을 누르는 것처럼 에너지가 막 쌓이다가 펑 하고 더 크게 터져버리는 거죠. 내 손을 완전히 떠나버려요. 자, 이 비유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불안감이라는 이 비치볼을 물속에 꾹 누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다른 거 할 수 있나요? 없죠? 온 신경과 힘이 다 그 공에 쏠려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손을 탁 놓으면 어떨까요? 물론 처음엔 신경 쓰이겠죠. 내 옆에 둥둥 떠다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두 손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이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친구랑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더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늪지대예요. 상상해보세요. 늪에 빠졌어요. 그럼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죠? 살려고 막 발버둥 치겠죠. 근데 늪에서는 바로 그 행동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쭉쭉 빨아들이는 함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살기 위해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니. 그 발버둥을 멈추고 차라리 몸에 힘을 쭉 빼고 그냥 대자로 눕는 거예요. 그러면 늪이 오히려 나를 띄워주거든요. 이게 바로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셈이죠. 아니 근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수용 전염 치료, 우리가 줄여서 ACT라고 부르는 치료법에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아야 해요. 같이 한번 들여다보죠. 자, 첫 번째는 깨끗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름부터 좀 신기하죠?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아픔이에요. 누구 탓도 아니고요. 하늘에서 비 오고 눈 오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더러운 고통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 아까 그 깨끗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싫어 오지마 하고 막 저항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셀프 고통인 거죠. 사실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이 녀석이에요. 자, 이게 무슨 차이인지 구체적인 예를 보면 감이 확 올 거예요. 보세요. 친구랑 싸웠어요. 마음 아프고 슬프죠? 그건 그냥 깨끗한 고통이에요. 자연스러운 거. 근데 거기다가 내가 다 잘못했어. 난 진짜 최악의 친구야. 이런 자책을 막 더하는 순간 바로 그게 더러운 고통의 늪에 스스로 발을 담그는 거랑 똑같아요. 발표할 때 심장 두근거리는 거? 당연하죠. 근데 망할 거야. 다들 날 비웃을 거야. 이런 생각들? 이건 우리가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고통을 스스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고통을 아예 없애는 거?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진짜 목표는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그 깨끗한 고통에 내가 스스로 더러운 고통을 더 만들어서 얻는 거, 그걸 멈추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이 원리를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특히 부모님들,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가 감정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어떻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아이들 세상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말들. 울지 마. 별거 아니야. 이건 뭐죠? 아이의 감정이라는 비치볼을 억지로 물속에 꼭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말들을 보세요. 힘들었겠다. 옆에 있을게. 이건 아이가 자기 감정을 안전하게 물 위에 띄울 수 있도록 옆에서 가만히 지켜봐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는 거죠. 아이가 힘들어하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주고 싶고. 저도 알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말들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 기분이 어땠어?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더러운 고통, 외로움이나 자책감을 덜어주는 정말 강력한 힘이 되거든요. 이거 한번 가족들이랑 해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감정 날씨 예보 시간이에요. 저녁 먹으면서 오늘 내 마음 날씨는? 대체로 맑았는데 오후에 소나기가 좀 내렸어.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흐리다고 해서 억지로 야 맑아져 하고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네 마음엔 안개가 꼈구나. 비가 왔구나. 하고 서로 알아봐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해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한 모든 걸 하나로 쫙 꿰는 마지막 비유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걸 듣고 나면 감정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실 거예요. 와, 정말 멋진 말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거대하고 웅장한 산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감정은 뭘까요? 그냥 그 산을 스쳐 지나가는 날씨 같은 거예요. 비가 오든 폭풍이 몰아치든 안개가 끼든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날씨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막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진짜 목표는 내가 바로 그 산이 되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자리를 지키는 산처럼 내면의 중심을 단단히 잡는 거죠. 모든 폭풍은 결국엔 다 지나간다는 걸 믿으면서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만약에 딱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 지긋지긋한 싸움을 멈추고 힘든 감정이 그냥 내 옆에 떠 있도록 한번 허락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싸우는데 쓰던 에너지를 아끼면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뭔가요?